반포까지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상황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여당 야당 크로스 최가박과 함께 최가박당. 여야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당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바쁘시죠? 예. 예. 무슨 일로 이렇게 바쁘세요, 최영두 의원님? 오늘 국회에서 뭐 일이 많았고요. 회의도 많고, 회의도 많고 일도 예, 많고. 일도 많고 또 제가 오라는 데도 많고. 예 대선 조작 그 조사 특위여서 또 그 회의도 하고. 네. 그리고 오늘 참 중앙아시아 5개국이 국회의장단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예. 이 중앙아시아가 아시겠지만 우리 홍범도 장군이 묻혀 있었던 카자흐스탄부터 네. 해서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네. 이 스탄 5개 나라인데 네.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랑 협력. 그래서 오늘 그 의장 회의가 국회의장 5+1 국회의장 회의가 있었는데 그게 국회의장께서 저를 꼭 좀 참석해달라고 네. 했어요. 외교통. 오후 내내 그냥. 아니, 왜냐하면 외교통에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우리 의원님들이 좀 참석해 주셔야 되는데 네. 별로 안 오세요. 아니, 외교통이요. 박성준 의원님. 아니 갑자기 최영두 의원이 그 국민의힘 무슨 뭐 조작 뭐가 있어요? 아니 제가 좀 왜 이따 만들냐면 해야죠. 좀 이따 얘기할 텐데 선거 조작 예전에 뭐죠? 영화 개봉이 있었잖아요. 공작이란 영화. 예? 네. 다시 왜 국민의힘이 이런 공작 정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상당히 안타까워요. 또 다른 영화의 공작에 이 국민의힘 주인공들이 아니 등장할 우리 것 박성준 같아서 의원이 공작 이야기하는 거 별로 새롭지 않습니다. 옛날 걱정돼요. 흘러간 영화고 지금 아니, 아무도 안 보는 아이고 오늘 영화입니다. 최가박당 재밌겠다. 조작 정국으로 가는데 이거 아이고, 잘한다. 대부분의 보습을 보면 딱 네. 공작이에요, 공작 이거. 네. 아니 그 예. 누굽니까 신가하고 역사의 심판을 받지 않기 바랍니다. 예. 김만배 신부죠. 예. 그 두 분이 녹취록했던 게 그걸 편집해갖고 그걸 대선 3일 전에 방송하는 게 그게 온당한 일입니까? 자, 그 얘기는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9.19 평양 공동선언 5주년째 되는 날입니다. 9.19 선언 남북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자, 오늘 어떻게 촉하고 계십니까, 최영두 의원님? 저는 이 9.19가 저한테는 특별한 다른 추억이 있습니다. 네. 그게 언제냐면 2005년이었는데 네. 그때 베이징이었습니다. 예. 제가 문화일보 기자로서 당시에 외교부 출입 기자로서 육자회담을 지지하고 있었는데 이날 네. 굉장히 역사적인 선언이 있었습니다. 예. 이 9.19 공동성명 네. 영어로 September Declaration 해가지고 이게 뭐 당시에 한국 북한 또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해서 한반도를 육자가 다 한 사실은 난 이게 앞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마지막 평화 장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가장. 그게 있었는데 사실 그게 이제 진행이 안 됐죠. 그게 왜냐하면은 하나씩 해서 나중에 결국에는 북미 수교도 가고 북일 간 수교도 가고 하는 평화 또 남북 간에도 평화 경제가 이루는 그런 로드맵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드맵을 안 지키고 있었습니다. 북한이. 그래가지고 계속 북핵 상황이 악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9.19라는 게 오늘 보니까 이게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한 김정은이랑 평양 공동선언 채택하고 했는데 네. 그 당시 핵심이 군사 분계선을 기준으로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포병 사격과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 훈련을 금지하고 뭐 이런 거였는데 그 이후로 지금 5년 동안 북한은 계속 도발했습니다. 심지어 개성공단에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어준 사무소도 포탄으로 박살내버렸고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안보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냐하면은 북한은 이 휴전선 부근에 정찰 자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우리는 수많은 정찰 자산을 스스로 포기하는 꼴이 되니까 지난번처럼 북한이 갑자기 장사정포라든가 또 단거리 미사일로 서울을 향해 발사하면은 굉장히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합의 문제는 북한이 지켰다면 또 별다른 문제지만 지금까지 수차례 어겼을 뿐 아니라 그래서 이걸 지금 다시 기억한다는 것보다는 북한으로 하여금 진짜 2005년에 9.19 공동성명으로 돌아가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수순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촉구합니다. 아니 지금 이제 최영두 의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2005년도에 9.19
공동성명을 얘기하는 거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평양 공동선언은 2018년 9.19 공동선언입니다. 이제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한반도 안에서의 평화를 정착하기 위한 것이 2005년도에도 이루어졌고 2018년도에도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 2005년도의 9.19 공동성명은 NPT라든가 핵무기 파기라든가 IAEA 복귀라든가 이런 약속들을 이제 해왔는데 그것이 준수가 되지 않았단 말이죠. 네. 그 이후에 쭉 있다가 2018년도에 평양 공동선언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어떻게 조성되냐면 사실은 한국의 노력도 있었지만 트럼프의 등장입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도에는 대북 압박 정책 을 강화하는 반면에 2018년도에는 실질적으로 대북 관여 정책이라고 해서 오히려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북미 관계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의 큰 축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8년도에 하노이에서도 회담을 하고 판문점에서도 회담을 하고 네. 9.19 평양 공동선언을 이루는 평화의 무드를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2005년과 2018년의 공동성명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그 당시에도 미국은 2005년도에도 빅딜을 했단 말이죠. 뭐냐면 일괄적 타결. 북한이 핵 포기를 하면 경제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던 거고 2018년도에는 이런 평화의 무드가 왜 등장했냐면 트럼프는 발상의 전환을 하는 거예요. 일괄 타결도 있지만 북한이 요구했던 단계적 동시적 타결을 들어주는 쪽에서의 북미 관계가 개선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2019년 2월에 하노이 회담인가요? 하노이 회담에서 결렬이 되는 결정적 이유가 뭐였냐면 사실은 미국의 강경파 매파들이 이 단계적 동시적으로 회담에 대한 부분을 배척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2019년도에 북미 관계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가 냉각 구도로 이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북미 관계의 축도 바뀌고 한반도의 평화 지형도 바꿀 수 있는 축으로 우리가 만들어 갔을 때의 평화 정착이라는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고 어느 정도 이제 그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가 있는 건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원천적으로 봉쇄됐다라는 부분이 차이가 있는 이게 것이죠. 이제 그 9.19 공동성명에 보면은 굉장히 단계별 그렇죠. 단계별 접근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게 포괄적이 아니고요. 단계별로 이걸 풀면은 유엔 제재를 풀고 다음 풀면은 뭘 제공하고 어떻게 딱딱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에 사실은 북한의 김정은으로서는 뭐 9.19 때도 그랬습니다. 이 크리스토퍼 힐이라고 옛날에 국무부 차관보 하시고 네. 우리한테도 유명한 대북 특사도 한 분인데 이분이 북한이 정말 키막힌 그 모멘텀 킬러라고 합니다. 모멘텀을 살만 하면 죽이고 했던 게 북한이라는 건데 예컨대 지난번 2018년 19년에도 트럼프가 미국 외교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접근을 했어요. 파격적인 접근이었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를 좀 바보로 본 거죠 말하자면 북한에서. 그래가지고 영변으로 바꿔치기 될 줄 알고 북한은 영변과 바꿔 하는 게 이게 많이 속았기 때문에 매파가 아니라도 그렇게는 안 속습니다. 그래서 다른 걸 대놓으라 그랬는데 안 되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평양 9.19 공동선언에서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사드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북한의 그 좀 약간 중거리 미사일 또 우리가 지금 미사일 방어 체제 미사일 방어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은 이제 ICBM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이제 한미일 간의 정보자산 정찰자산으로 이렇게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휴전선 부근에 우리 정찰자산을 물려놓는 바람에 북한의 그 개성이나 저쪽에 있는 장사정포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방어하기 어렵게 돼 있습니다. 최영도 의원님. 네. 잠깐 요거 하나만 제가 간단하게 좀 진보 정권이 됐든 민주당이 됐든 보수 정권 국민의힘이 있어든 평화 통일을 위한 평화 정착을 위해 다 노력을 기울여 왔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보수당만 얘기할게요. 남북 관계의 획기적 전환이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 때 7.4 남북 공동성명입니다. 네. 그러면서 노태우 정부 때 저기 한반도 평화 구상이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노태우 정부 때 한반도 평화협정. 예, 그 평화 선언이 한반도 평화 선언이라고 하는 부분이 또 다른 획기적이 일어나는 거고 그 이후에 YS 정부도 그렇고 또 하나 뭐냐면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도 비핵 개방 3천이 됐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됐든 노력을 기울여 왔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또 정치인 시절에 북한에 갔잖아요. 예, 가기도 노력을 했는데 지금 뭐가 차이 나냐면 윤석열 정권과 과거의 보수 정권의 차이는 뭐냐면 담대한 구상이라고 하는 것을 내놨는데
다 포기를 해버리고 폐기시켜버리고 이 대결 구도로만 가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김정은이도 좀 맞박자를 좀 이렇게 박수를 좀 쳐줘야 되는데 김정은은 계속 대결고 누가 그다 어떻게 했습니까? 2부에서 저희가 자세히 다룹니다. 남북 문제에 대해서 보수 정권에서 훨씬 더 남북 문제에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좋은 토대인데 어찌해야 될지는 좀 2부에서 살펴봅니다. 이재명 대표 단식 중인 그리고 병원에 지금 입원했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찾아서 단식을 만류했습니다. 네네. 자, 이제 이 대표 단식 마치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네. 이재명 당대표의 이 정말 사직상의 각오로 지금 단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단식의 기본적인 명분은 윤석열 정권이 지금 들어선 지 1년 반 됐는데 이 과거의 퇴행적 민주주의 위기, 민생경제 위기, 한반도 평화 위기 그러면서 역사적 퇴행, 이념의 문제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정쇄신, 국면의 전환에 대한 요구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재명 당대표가 정말 건강상의 위기에 왔고 지금 이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크게 두 가지 얘기한 것 같습니다. 지금 단식 중단을 권유를 하셨고 기운 차려서 싸워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또 다른 어떤 결단을 통해서 그 힘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시 지금 이제 단식을 통해서 에너지를 저는 만들었다고 보고요. 네. 또 다른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빨리 회복하셔서 이 무도한 윤석열 정권과 관련해서 우리 함께 싸우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나오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단식 이거요. 저 17, 18일 가면은 회복이 굉장히 힘듭니다. 네. 예. 물론 뭐 체중 변화도 좀 살펴봐야겠습니다만 이 정상적으로 정말 간헐적 단식이 아니라 진짜 단식했다면은 그 한 6개월 정도 저도 40대에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해본 적이 있는데 40이면 아주 건강한 나이인데도 복식 기간하고 포함하면 한 6개월 한에서 길게는 1년 동안 네.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습니다. 특히나 정치인처럼 이 중요한 판단을 해야 되고 또 포용력을 발휘해야 될 시기에 이걸로 해서 그 과거에 우리 단식 성공하신 대통령도 있었지만 단식도 실패하고 건강을 해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거나 빨리 건강을 회복하길 바라고 단식은 빨리 중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사실은 아니 이럴 필요가 있나라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게 뭐 민주당 대표로서 받는 이 수사도 아니고 재판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성남시 그다음에 경기도 지사 때 그 지역에서 제기되었고 그래서 결국 검찰 수사 시작을 문재인 정부 때 검찰에서 시작했던 겁니다. 이 의혹 제기도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거져서 크게 이슈가 되었고 아니 그걸 누군가는 마무리해야지 언제까지 끌고 갈 겁니까? 그래서 당당하게 법원에 가서 내가 이러저러한데 이 혐의에 대해서는 내가 소명하겠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요즘 잘 구속 안 시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그 저 영장실질심사라든가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부터 방어를 하고 방탄을 1년 반 동안 해오는지 정말 답답한 지경이고 이것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에 민주당이 저거 되면서 상임위를 다 중단시켰어요. 오늘 다시 풀기는 했는데 그래서 이제 국회도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의 일은 이재명 대표에게 맡겨두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인 리스크도 이재명 대표가 당당하게 처리하고 이걸 또 가지고 또 무슨 체포동의안 가지고 뭘 다른 걸 연계를 시키고 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국정이 지금 그렇게 한가지가 않습니다. 아니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주영재 의원님 말 들어보면 분명한 의도가 있는 거죠. 이재명 당대표를 분리시켜서 지금 그런 것처럼 검찰의 수사라는 것이 이재명 당대표를 제거시키는 정적을 제거하고 민주당을 분열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검찰을 앞세워서 하는 윤석열 정권의 아니 들어보세요. 민주당 그것은 윤석열 정권의 의도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민주당에 맞서서 싸워야 되는 거고 이 수사라는 것 자체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그렇게 1년 반 동안 수사를 해서 탈탈 털고 400여 차례 압수수색을 해왔고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증거가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수사 널뛰기 수사하고 있고 이작도 수사했는데 얘기를 들어보시죠. 그렇게 해서 해왔는데 피의 사실 공표 맨날 하면서 나왔는데 실질적인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비회기 동안에
영장 청구해라. 당당히 나가겠다. 그런데 비에게 지금 3일 줬습니다. 3일. 아니 들어보세요. 충분히 시간이 있었어요. 영장 청구도 아니 들어보세요. 피의자가 최영두 정합니까? 의원님.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놓고 지금 3일 9월달 동안 다 돼서 아이고, 정기국회에서 참. 근데 이 의도가 그대로 맞아떨어지잖아요. 자, 맞아떨어져서 18일 날 영장 청구하고 바로 제거시켜서 내일 보고하고 21일 날 제가 표결에 말씀드린- 붙여서 정적 제거하고 자, 민주당 분열시키겠다, 올가미시키겠다라는 게 그대로 드러나는 거 다수의 아닙니까? 국민들과 또 민주당의 다수가 또 생각하는 건 이런 겁니다. 지금 어쨌든 이 일로 민주당 내부에서는 다른 의견을 말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체포동의안 당당하게 응하자 했던 민주당 목소리도 커졌고 뭐 했는데 소환하기 직전 날 소환 통보받고 바로 전날 단식을 시작해서 지금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그래서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는 해서 단식이 지금 진행 중인데 아무튼 지금 참 민주당 내에서는 이런 문제로 다른 소리 하기 어렵게 됐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이렇게 할 일인가라고 정말 참 크게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자, 저 병원으로 실려간 날. 네네. 이 대표가 병원으로 실려간 날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재가를 했고요. 어찌 됐건 아니 저 그날 그렇잖아요. 그날 아침 9시에 대통령 해외에 나갈 때 딱 9시에 검찰이 영장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딱 짜여진 각본대로 가고 있다라는 거 하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 주는 거죠. 각본대로 가기는 그날 이제 더 이상 수사도 이제 안 받으시겠다 그러고 하니 이제는 마무리할 때가 됐죠. 언제까지 이 사건 갖고 할 겁니까? 민주당 정부 때 시작되어서 아니 제가 그 얘기를 언제까지 탈탈 거예요? 언제 아니, 수사에 제대로 보통 제가 응했으며 얘기했잖아요. 언제 재판에 응했습니까? 역대 정부에서 방탄으로 1년 반 협의하지 않았다. 역대 정부가 사전정국 했을 때 이렇게 1년 반 동안 사전정국을 한 팀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야당 대표를 통해서 이게 야당 수백 대표가 차례 안 됩니까? 압수수색 정국이 어디 있습니까? 잠시만요. 그런데요. 그 막으려고 방탄하려고 대표됐으면서. 저기 방탄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민주당도. 그런데 아니 불체포 특권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은 헌법적인 권한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비회기 또는 영장을 청구를 하면 당연히 아니 불체포 특권 약속도 했잖아요. 포기하겠다고. 아니 들어보십시오. 비얘기가 며칠이었습니까? 아니 이거는 왜 그러냐면 비얘기가 남들이 들으면 한 달인 줄 알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최영두 의원님 너무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야당 대표에 대해서 지금까지 김기현 대표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야당 대표가 단식하는데 조롱의 언어 진짜 있을 수 없는 말 그렇게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빨리 건강 챙기시고 단식하면 위험하다고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보면은 누가 한번 정치를 단식하라고 했습니까? 또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지금 단식으로 이게 해결될 문제입니까? 아니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그럼 국정 실패라든가 이 국정의 난맥상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고 있습니까? 지금 도대체 아니 다수당이 그 지금 압도적인 의석으로 장관들 3명 지명한 거 보세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법안을 강경체 처리하지 않습니까? 야당이 지금 박성준 의원님 다수당임을 잊지 마세요. 다수당임을. 자. 아니 집권당임을 잊지 마십시오. 누가 책임지고 있습니까 지금 도대체? 집권당임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얘기만 나오면은요 자동적으로 싸우게 되나 봐요. 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갈게요. 오늘 이균영 후보자 청문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대법원장 후보자는 없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자 최영두 의원님 어찌 보셨어요? 잘 살펴보지는 못하셨죠? 근데 재산 신고 누락이 계속 나오고 오늘도 또 나왔어요. 또 나왔습니다. 자녀 또 얘기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건강보험 이건 이제 우리 대법원장 그 인사청문회 오늘 내일 하죠. 네. 오늘 내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추가로 자료를 내라 그랬을 겁니다. 추가로 자료를 내고 대법원장 후보자는 이 그 국회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야죠. 답변하고 그걸 가지고서 내일까지 끝난 뒤에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재산 신고라는 이런 도덕성 검증과 함께 이분이 대법관으로서 우리나라 대법원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느냐.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유명한 그 법원이 있습니다. 법의 원칙, 그 법원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지난번 지난번 대법원이 세상에 국회의원 사건에 대해서 국회의원 임기 내내 재판 지연하고 있다가 이제 국회의원 임기 끝나갈 때 재판하는 판결하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 지체된 정의 이걸 바로잡으려면은 원래 법의 절차 대부분의 법원 그 판결 절차에 있는 대로 해서 신속하게 해줘야죠. 그래야지만이
국민들도 억울함을 들고 정의도 빨리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것을 할 능력이 있는가를 좀 검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후보자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큰 틀이지 않습니까? 하나가 능력에 대한 부분이고 하나가 이제 도덕성에 대한 부분인데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판사가 그동안에 어떤 판결을 했는지에 대한 것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겠죠. 그리고 도덕성은 당연히 검증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보십시오. 그 후보자의 판결을 보면 젠더 지금 시대의 흐름에 완전 뒤처진 판결을 하고 있고요. 또 재산 신고 누락이라든가 자녀 특혜 의혹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부동산 투기 의혹 뭐 보면은 완전히 의혹 덩어리인데 제가 한마디로 정할게요. 대법원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법 앞에 평등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데 이균영 후보자는 어떻게 살아왔냐. 법 앞에 평등이 아니라 법 위에서의 자기의 판사로서 역할을 했다. 자기에게는 법을 적용하지 않았다. 뭐냐면 치해 법권 지역에 살았던 거예요. 지금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엄연하게 얘기하고 또 하나가 가장 중요한데 대법원장 후보가 나왔는데 자료 제출을 안 했다? 예를 들어서 재판 과정에서 자기 자료를 제출 안 했다고 하면 아마 엄벌에 처했을 겁니다. 이 판사로서. 그런데 지금 답변 자료도 제대로 안 넣고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부터 정정당당하지 않고 법원 장으로서 대법원장으로서 역할에 저는 부적격 사유라고 청문회는 내일까지 계속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네, 지켜봐야죠. 지금 네. 그 일부 주장에 대해서 대법원장 후보자가 소명을 하고 또 이게 이제 비상장 주식 보유 사실 뭐 누락 등에 관한 것인 건데 이 문제 절차상 한번 따져봐야죠. 이게 지금 최영도 의원님, 예. 최영도 의원님 국회의원 처음 할 때 우리 예. 기자할 때 예. 재산 이렇게 재산 관보에서 들여다보잖아요. 예. 상장 주식 얼마, 비상장 주식 얼마 이거 알잖아요. 저는 근데 주식 투자를 안 해가지고. 아니 이 얘기를 좀 한번 할게요. 아니 최영두 의원님. 비상장 주식을 최영두 의원님 잠깐 이 얘기 한번 할게요. 네. 국회의원이 만약에 재산 등록해서 비상장 근데 이게 잠깐 제 얘기 듣고 아니, 얘기하세요. 이게 아니, 보니까 2000년부터 처가 가족 기업 이곳에 주식 2천 아니, 잠깐 들어보시죠. 본인과 최영두 배우자를 갖고 있다는데 이게 아니, 종종 가끔 배우자들 갖고 있는 거를 아니, 저 뭐 10억 넘게. 숨기려고 한 게 아니라 뭐 10억 넘게. 아무튼 내일 소명해야 되고 아니, 제가 이 의견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뭐 아니, 제가 뭐 대변해 줄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최영두 의원님 이 얘기는 반드시 해야 돼요. 뭐냐면 국회의원이 예를 들어서 재산 등록에 있어서 네. 의도적으로 네. 이렇게 안 했다. 10억 했다. 그럼 누군가가 아마 상대 후보가 법적 고발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법적 처분을 받게 되는데 네.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나왔을까. 네. 만약에 이균영 후보자가 판사였다고 하면은 야당이었으면 아마 엄벌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알겠습니다. 야당은 뭐래요? 뭐 민주당은 누구죠? 저 네? 누구 아니,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 그러면 엄청나게 나오도 자진 신고도 하지 않고 그러잖아요. 법 앞에 평등이 아니라 지금까지 법 위에 평등이 아니 아니냐. 할 얘기 우리 많다니까. 아니 우리가 그 할게. 사상권 왜 그러세요? 자, 그 잠시만요. 적용을 하셔서 자, 말씀하시죠. 지켜볼게요. 보세요. 보시고 하십시오. 보시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5.16 쿠데타를 미화했다. 한두 번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아니 국방부 군인이 쿠데타를 미화하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쿠데타를 미화하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여기 대해서는 저 그 역사적으로 이게 12.12하고는 다릅니다. 이 문제가 5.16이 조금 상황이 다른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군정에서 다시 들어가서 이제 선거를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아마도 박정희 전 대통령이 큰 과실도 가오도 있겠지만 그 어쨌든 우리나라를 빈곤 국가에서 이렇게 경제 대국으로 이끌어냈다는 그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는 이야기죠. 자, 박정희 전 대통령 경제적 성과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칭송한다. 거기까지 맞는데 그런데 쿠데타. 아니 내가 뭐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네. 이 당시 역사는 또 굉장히 평가해야 되고 이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판결된 12.12 5.18하고는 뭐 명백하게 그건 헌정한 건데 당시에 5.16이 났을 때 참 이게 역사적으로 좀 판단하기 제목이 누구냐면은 그 우리 독립군 하셨던 그 돌벽에 서셨던 장준하 선생이 네. 사상계에서도 당시 왜냐하면 민주당 정부에 4.19 이후에 민주당 정부가 너무 무능하고 부패해가지고 그 국민들이 염증이 컸거든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그 장준하 발행인이 사상계에 5.16에 대해서 그걸 지금 보자면 지지에 가까운 글을 쓰신 것도 있습니다. 그런 당시의 역사적 상황도 봐야죠. 근데 우리나라 역사관을 바라볼 때 이제 근현대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분기점을 좀 봐야 돼요. 일제 시대 때의 그 상황을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그러니까 현재에서 과거에 대한 시점을 바라보는 거고 또 하나는 해방 정국에 대한 역사관.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정부 수립 이후의 역사관을 바라봐야 되는 건데 지금 신원식 장관 후보자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완용이 비록 매국노였지만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이거는 뭐냐면 한국의 독립의 역사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독립군이었던 광복군이었던 홍범도 장관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역사에서. 그런데 이분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다. 그 위에 가장 중요한 뭐냐면 근현대사에서 가장 우리나라 군부 정권의 치욕의 역사, 우리나라의 역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역사가 뭐냐면 12.12 구테타, 5.16 구테타에 대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각 군 출신인 신원식 장관 후보자가 혁명이라고 얘기하고 12.12 군사 쿠데타 역사학자뿐만 아니라 정치학자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인들이 이 군사 쿠데타라고 얘기하는데 신원식 장관 후보자가 뭐라고 했냐면 나라를 구한 것이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는 거예요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 그건 이제 있을 수 없는 장관 후보자다. 이거 당연히 낙마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지명 대해서는 철회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 청사에 이제 후보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네. 오해를 불일으켰는데 대법원 확정 판결과 정부의 역사적 평가를 100% 수용한다 이렇게 이제 확실히 밝혔고요. 그거는 12.12 지금 5.18하고 장관 되려고 지금 부정하는 거고요. 과거의 역사 발언을 보면 이 사람의 생각이 나. 촛불혁명은 반역이라고 했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극단적인 반응을 서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극우적 발언이고 극우적 발언도 아니죠. 역사 대한민국의 역사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발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장관 후보자로서는 부정적인. 청문회에서 이 발언에서 사실 따져보시고 다음에 지금 심각한 안보 상황에서 그리고 이 문제를 이 신원식 장관 후보자를 갑자기 발탁하게 된 경위도 또 민주당에 있다는 것도 좀 아셔야 돼요. 아니 갑자기 그냥 장관을 국방부 장관을 탄핵하겠다고 하니까 민주당 실력이면 그 속도와 실력이면 금방 탄핵하거든요. 탄핵하면은 몇 개월 동안 헌법재판소 결정 날 때까지 우린 국방부 장관이 없는 체제가 됩니다. 그런 체제가 지금 북러 간의 이런 밀약 속에서 밀거래 속에서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서 정부가 불가피하게 우리 저 국회에서도 국회의원으로 해왔. 이거 사실 전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 때 한 분 계셨죠. 누구죠? 천용택. 예, 천용택 그 당시에 이제 국방부 출신이 의원을 하시다가 국방장을 차출된 이래로 이게 참 20년 만에 처음이 된 일입니다. 그런 불가피한 점도 감안하셔서 실제로 국방 안보 능력 이걸 좀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뭐냐면 이건 지금 뭐 신원식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좀 옹호하는 발언은 크게 잘못된 건데 최수근 상병 관련된 사망 사건에 대해서 은폐 조작이에요. 이건 진짜 은폐 조작에 대한 것이 대통령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책임이 누가 있냐면 이종섭 장관이었단 말이에요. 이 국방부 장관.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이 특검을 해야 되고 진실을 규명해야 되는데 그 이종섭 장관이다 보니까 꼬리 자르기 한 거예요. 그 탄핵을 한다고 하니까 바로 꼬리 자르기가 이 국면 전환을 하기 위해서 장관 신원식 장관을 지명하게 된 겁니다. 대통령이 미국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오늘 국회에 방금 전에 국회에 이 체포동의안 보냈습니다. 내일 모레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붙여질 것 같은데 내일 보고가 되겠죠. 보고가 된다고 모레 표결에 붙여질 것 같은데 어찌 될 것 같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문제를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냐에 대한 부분인데 그동안 1년 반 동안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는데 이 영장 청구가 부당한 영장 청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이 영장 청구의 부당성을 민주당 의원들이 다 저는 대부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정치적 판단을 하고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박 의원님과 또 박 의원님과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거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생각이 달라요. 지금 우리가 당당하게 왜 당대표가 당대표 시절이 아니고 지사 시장 때 있었던 그 문제를 가지고 당이 이렇게 흔들려야 되느냐. 당대표가 당당하게 법원에 나와서 소명해서 심사에 응해라라는 것이 주무인데 지금 단식을 하는 바람에 아무도 말을 못하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누군가 얘기했지만 지금 이제 방탄 지옥에 빠지게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 의원들께서 현명히 판단하셔서 이 방탄 지옥에서 벗어나십시오.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 국회 회기에서 이 체포 동의안을 넘어온다라는 건 뭐냐면 두 가지를 노린 거죠. 방탄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자 해서 민주당을 이렇게 씌우려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민주당 분열이라고 하는 부분까지 같이 고려해서 이 전략을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당당히 맞서야 되는 것이죠. 단호하게 맞서야 되는 아니 것이죠. 지난 21대 국회 시작되고 이재명 당대표 된 뒤로 전부 계기를 끌어놓는 바람에 비핵이 지난 8월 달에 8월 27일부터 8월 30일까지인가 닷새인가 사흘밖에 없었어요. 그 시간에 구속영장도 청구 안 됐는데 준비 안 됐는데 어떻게 영장을 보냅니까? 아이고 참. 그래서 당당하게 합시다. 당당하게.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가지 요즘요 법원에 가면은 나는 오히려 한편 민주당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민주당이 나 이재명 대표 쪽에서 스스로 깨 빠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요즘 법원 가면 영장 발부 잘 안 해줍니다. 증거가 넘치면 증거가 넘친다고 안 해주고 증거에 다툼의 소지가 많으면 다툼의 소지가 있어서 안 해주고.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뭐에만 목매였습니까? 이재명 당대표 제거하는 데만 1년 반 동안 지금 수사하고 압수수색하고 수사 전국으로 몰고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안 가지 국정이라고 하는 게 않습니다. 있었습니까? 도대체 어떤 국정 아젠다를 제시하고 어떤 정치를 해왔습니까? 수사를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대안이 이제 있었어요. 마무리합시다 이제 좀. 여야가 싸움만 하면 누가 절대 시작했어요? 해결 방법이 없어요. 사랑해야 됩니다. 부부 싸움만 하면요 이혼밖에 해결책이 없어요. 그 문제는 이재명한테 맡겨주고 우리는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협력합시다. 서로 이혼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뜻은 아니겠죠. 네. 이재명 대표가 당당히 맞설 거라고. 최영두, 봅니다, 저는. 박성준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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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